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의치학대 전문 그룹 판메디랩입니다. 판메디랩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의치학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관심을 갖고 유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월 설명회 또는 오늘 이제 진행하는 이러한 정보 영상들을 학생들에게 계속 제공해 왔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판메디랩에서는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의치학대 관련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유, 이 사실 이런 이제 해외 의치학대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간단한 과정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제 의치학대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얻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현지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대학 학부나 이제 어드바이저들 학교 안에 그 한정된 정보나 상담, 조언 뭐 이런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유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의치학대에 대해서 저희 더더욱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 입학 이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판매드랩에서는 이제 의치학대라는 길고도 험난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이제 주요 대상은 이제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학부에서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 대상으로 되고요. 이번 2023년 가을 학기에 1학년으로 신입한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학부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제 1학기 재학생으로서 본격적으로 약대나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 지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의치학대 입학을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미니 세미나에서 저를 도와서 같이 진행해 주실 분이 이제 저희 판매드립의 메인 튜터 선생님, 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션 선생님은 미국 그 스니 뉴욕 주립대 졸업하시고 미국 의대 쪽도 경험하셨고, 그래서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저희 판매드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프로세스, 이게 보시면은 미국 약대, 그리고 미국 의대에 대해서 이제 입학 전 단계부터 입학 후, 그다음에 최종 약사 또는 최종 의사가 될 때까지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뭐 우선 이제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약대 입학 전에 일반 학부로 입학하죠 보통. 그리고 나서 약대 다시 입학하고 졸업하고 약사 시험 보고 취업 또는 한국으로 리턴, 그래서 한국 약사 시험도 보는 이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저희 판매드립에서 단계별로 같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입학 어드미션뿐만 아니라 교육, 뭐 선행 학습,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부분도 이제 의대나 치대, 수의대 같은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부 어드미션, 입학 전에 선행 학습, 입학 후에 GPA 관리, 뭐 학부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치대 이 지원까지 모든 부분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 미니 설명입니다. 미니 설명의 세미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학 준비 학생의 이제 학업 전략, 지금 재학생으로서 약대 입학 지원할 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가 똑같이 이제 의대나 치대 준비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학업을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어플라이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학업 전략. 세 번째가 미국 수의대 쪽입니다. 의대 치대하고 수의대는 좀 분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디랩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 약대 입학 준비 학생의 학업 전략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연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이 자료가 이제 그 미국의 노동통계국 자료인데 미국 약사에 대한 연봉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제 미국 약사 평균 연봉이 여기 보시듯이 12만 불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연봉은 뭐 거의 뭐 한국과 영국 약사에 비해서 참 차이가 많이 있죠. 그리고 미국 약사 중에서도 이제 거의 50%에 가까운 약사들이 여기 보시는 12에서 13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 경우에도 미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미국 내에서 취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유학생은 취업 불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약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물론 이제 취업에 대해서 본인의 스펙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메디칼 관련 분야는 아무래도 의사나 의대나 치대, 수의대보다는 약대가 조금 더 수월하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서 미국 약대를 고민하고 있는 이 미국 약사가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학부생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약사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로 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팜디 약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팜디에서 나플렉스라는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테일 약국 아니면 병원 약사가 된다 아니면 리테일 약국의 약사가 된다 이렇게 돼서 가는 경우고요. 리테일 약국이 이제 12만 불 정도 병원 약사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서 클리니컬 파마시스트나 스텝 파마시스트가 있는데 15만 불, 13만 불 높죠, 병원이.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보시면 제약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유학생은 사실상 제약회사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영주권 가능한 부분들이 문제고 학생 비자인 상황에서 이제 좀 쉽지는 않은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거치고 펠로우십,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로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약사에 대한 수요도 높고, 충분히 좀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쪽 취업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겠죠. 과연 이렇게 약사 취업을 유학생도 약사로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GPA입니다. 그래서 GPA가 높으면 당연히 최소한의 커트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취업을 위해서 인터뷰를 보게 될 때 면접관 입장에서 기본적인 GPA 약대에서 GPA 성적은 어땠습니까를 물어볼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대 재학생 과정 때 실험, 실습, 뭐 근무 경험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대 1, 2학년 과정이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입니다. 이수 과목들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약사로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국에서의 약사, 쉐도잉이 있고 이제 의료 관련 봉사활동이나 여기 보시는 실습, 많은 이제 다양한 익스피리언스가 좀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연구 논문 발표도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본인의 스펙을 쌓아서 나중에 취업 면접 시에 제출하고 본인을 PR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세 번째가 특히 이제 인맥입니다. 인맥. 여기 미국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국 이상으로 인맥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인맥과 학연, 뭐 소개 등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 교수님, 졸업한 선배, 아니면 뭐 지인 등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법인 체인 약국이죠. CVS나 월그린 같은 약국의 약사가 된다.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연구나 실습,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뭐 프리셉터를 만나서 소개받고 이런 좋은 취업 자리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결국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인맥이나 액티비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본인이 입학한 약대가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제공하고
뭐 활발한 재학생들과의 이제 활동을 지원해주고 졸업 후에도 이제 취업이 가능하도록 많은 병원이나 대형 약국, 제약회사 이런 곳들과의 협력 관계가 강한 학교를 찾아야 되죠. 약대를 찾을 때는 그 학교의 단순한 랭킹이나 네임밸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취업을 목표로 삼고 약대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약대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는 아마 여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 약대를 고민하거나 목표를 두고 있으신 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한데 조금 한 번 더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약대는 이제 6년 통합 약대 그리고 2학년 또는 3학년 때 진학하는 약대 약학 전문 대학원 형태가 있죠. 대학원 여기서 학부에서 이렇게 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 6년 통합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A만으로 프리팜 예과 개념이 있죠. 여기서 팜디로 넘어갈 때 GPA만 일정 부분 유지하면은 팜디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 아래 부분에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일반 프리팜 또는 BS 학부에서 60학점 이상 채우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피켓 이제는 피켓이 사실상 폐지가 되고 있지만 피켓 시험 치르고 팜디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피켓이 폐지가 되거나 없어질수록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GPA하고 이 학교 내에서 그 액티비티들이 중요할 겁니다. 이 팜디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션 선생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약학 전문 대학원 형태로 들어가기 위한 경우는 이제 좀 더 까다롭고 지원에 대한 조건들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미 6년 통합약대 뭐 아시죠? MCPHS 보스턴에 아니면 노스이스턴이라든가 로드아일랜드, 러커스 이런 약대 예과 프리팜 트랙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지금 BS에 있는 학생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년 통합약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년 통합약대 재학생들 여기 프리팜 진행하게 돼 있을 텐데 프리팜에서 GPA만 유지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보통 이제 3.3, 3.4 정도, 3.4, 3.5 정도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이제 팜디 진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팜디를 또 만약에 다른 팜디로 약대로 진학하는 학생들보다는 이제 수고로움은 덜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 프리팜 과정에서 GPA가 팜디 진급할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겨우겨우 팜디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6년 통합약대 1, 2학년 재학생 과정에서 이 GPA를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 GPA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프리팜 과정에서 기초과학을 배우는 시간이죠. 기초과학을 탄탄히 하는 시기인데 이 기초과학, 이 프리팜 트랙에서 기초과학 뭐 아시죠? 제네럴 케미스트리나 제네럴 바이올로지 같은 기초과학들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는 첫째, 여기 팜디로 넘어갈 때 유급 없이 한 번에 넘어가는 어떤 뭐 그것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팜디로 넘어가게 되면 팜디 1,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초 약학, 2,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 약학 과목들을 배우는데 여기서 프리팜에서 배우는 기초 과학 과목들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초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은 팜디 가서 또 고생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 2학년 6년 통합약대 재학생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단순히 팜디만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나중에 약사로서 성공할 때까지 이 기초과학이 가장 정말 기초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학부에서 약대 지원 조건을 만든 후에 4년제 팜디 과정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볼 텐데 현재 BS 학부 1, 2학년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 4년제 약학대학원 팜디 진학을 위해서 학부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 포함한 오버all GPA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3.4 정도가 뭐 당연한데 상위권 랭킹되어 있는 랭크되어 있는 약대들은 이 이상 3.5 또는 3.6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을 목표, 3.7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상위권 약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이제 션 선생님께 질문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학부에서 약대 필수 이수 과목 이제 선생님 제일 잘 아실 텐데 이런 약대 필수 이수 과목 기준으로 해서 오버all GPA를 3.5 이상 맞는다.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선 학교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신 것만큼 어떠한 프리팜에 들어가서 팜디로 가려는 그 길에 있는 학교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떠한 학생들에게 실은 프리팜 수준에서의 그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학교의 수업이라면은 굉장히 챌린징하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실은 이제 이쪽을 가는 친구들은 실은 미국에서도 AP라든가 IB 같은 과목으로 이미 준비가 된 상태로 온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일반적으로 수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적인 부분의 대학교 과학 과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어슈밍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방금 이제 그 GPA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학부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사실 또 GPA만큼이나 문제입니다. 이제 약대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미국의 약대들 대부분이 당연하겠지만 이제 젠캠, 젠바이오, 올고, 오캠이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피직스를 원하는 학교도 있고요. 특히 캘리포니아 쪽의 약대들은 피직스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캠, 피지올로지, 아나토미 이런 과목들이 이제 주요 필수 이수 과목들인데 이제 이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는데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3학년까지 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완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 이수 과목 언제까지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 학부에서 액티비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것은 보통 이제 의대나 치대, 수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경우에는 이제 필수인데 약대의 경우에는 중상위권 또는 이제 상위권의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즘에 점점 더 피켓이 없어지면서 점점 더 이 액티비티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죠. 보통 이제 60에서 70시간 정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국 약대 중에 하위권 대학들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이상 학교들은 요즘에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을 잠깐 보겠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오렌지색 과목들이 필수 이수 과목들이죠. 많이 낯이 있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일 텐데 이제 보통 1학년 때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부터 제너럴 바이오로지 랩 포함해서 이수를 하게 되고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제 1학년 2학기 보통 그 정도부터 올가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과목들 모두 다 랩도 다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2학년 때부터 수많은 과목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캠, 피직스,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오, 뭐 피지올로지, 휴먼 아나토미 이런 부분들이 2학년 때 쭉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GPA 관리하기도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비티를 동시에 병행하기도 쉽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년제 약학 전문 대학원 팜디로 곧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 GPA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제 GP를 만약에 한 학기라도 제대로 못 맞췄다. 웬만해서는 GP를 다시 복구할 기회가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A는 한 번 떠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에 굉장히 집중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계절학기나 뭐 리테이크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또 다시 겪는 것도 본인에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기도 하죠. 선생님, 이렇게 특정 학기, 특정 과목에 대해서 학점이 안 좋게 나온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면 어떤 선생님만이 아실 것 같지는 않은데 팁 같은 거 어떻게 이런 GPA에 대한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고 전체 GPA에 영향을 안 끼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실은 가장 쉽게는 리테이크를 해서 다시 재수강을 해서 GPA 이제 그 받은 학점을 이제 다시 재수강으로 이제 바꾸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실은 또 이제 이게 교수님들별로 이제 채점 기준과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는 그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선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만의 할시한 기준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실은 다른 교수님 수업을 찾아서 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컬리지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본인의 학교에 이런 어떤 이수 조건과 결부가 되는 학교를 찾고 그 학교에 이제 썸머라든가 윈터 같은 이제 계절 학기 등을 통해서 그 학교 과목의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걸 인정받는 경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쪽에서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고, 그거를 보통 어떨까요? 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쉽지 않을까요? 그거는 실은 이제 그 학교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다릅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실은 이제 커뮤니티 학교 가서 갔다 올 경우에는 실은 그걸 학점을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나온 점수를 말 그대로 A면 A, B 플러스면 B 플러스 그 상태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와 학교 사이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학생들도 부지런하게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알아봐 놓고, 플랜 B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에서 학생분들이 혼자서 이제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왜냐면은 미리 준비를 안 하고 있거나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었을 때는 실은 이제 모든 데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귀담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학부 과정이 BS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프리팜 트랙인 경우 잠시 좀 나눠서 좀 볼게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약대 진학 전에 학부 트랙이 BS인 경우가 있고 프리팜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BS 트랙 학생, BS로 입학한 바처러 오브 사이언스로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제 오렌지색 필수 이수 과목 이외에 일반적으로 학부에서 본인 전공의 과목들, 교양 과목까지 모두 다 학년별로 이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렌지색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2학년 마치고 약대 지원 거의 힘들죠. 여기 보시는 이 뭐 바이오캠이나 이 필수 이수 과목들을 2학년 2학기까지 거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BS에 있는 어떤 학생의 어떤 샘플 자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3학년까지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이렇게 약대로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이제 BS에서 약대 선수 과목 BS인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입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은 AP와 IB 등을 활용을 해서 제너럴 바이오, 제너럴 캠 등을 최대한 먼저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여름에 이제 서머 시메스터와 이제 윈터 시메스터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6년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약대를 얘기하지만 6년 안에 졸업을 한 학생이 정말 굉장히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실은 뭐 부모님이 이제 이쪽 필드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이제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정말 꼼꼼하게 이 플랜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제 선의수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고 또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려운 과목들이 겹쳤을 때 학생이 그 학기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그렇죠. 좀 미리 알아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좀 전략이 미리미리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프리팜 트랙에 입학한 학생의 커리큘럼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팜 트랙에서는 이제 2학년 마칠 때까지 최대한 약대 선수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약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문제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수 과목들, 선수 과목들을 여유 없이 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수는 다 할 수 있는데 좋은 GPA를 좀 여유 있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학교 생활 전혀 뭐 학교 캠퍼스 라이프가 거의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션 선생님 그 이렇게 프리팜 트랙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선수 과목들을 짧은 시간 내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GPA를 만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GP를 위해선 그만큼의 학생의 실력이 받쳐줘야 되고요. 케미스트리나 바이오 이렇게 보면은 실은 학과 그리고 과목마다 공부해야 될 좀 스트래티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면 케미스트리 같은 과목들은 이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서 이제 약대라든가 아니면 의대 쪽에서도 메인으로서 정말 완전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걸 바탕으로 공부가 뻗어나가는 제일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바이올로지나 좀 암기 위주의 학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이밍과 그리고 또 공부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터프하긴 하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잘 생각을 하고 있으시고 진지하게 이걸 도전해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먼저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하기가 싫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부터 실은 올가닉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이제 휴먼 피지올로지라든가 바이오캠에 대해서 공부할 부분들에 대해서 감을 잡아가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2년 안에 이거를 무사히 완주하기는 굉장히 음, 터프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BS나 이제 프리펌 트랙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권의 좋은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학생들, 이제 공부 이외에도 이 아래에 보시는 액티비티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프리펌 트랙에 있는 학생 같이 이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 동시에 액티비티까지 병행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한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네, 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플래닝을 해주고, 실은 미리미리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어, 계획이 없이 정말 그 순간순간 내가 이번 지금 듣고 있는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방식으로는 2년 안에 이거를 마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뭐가 지금 나의 프라이어리티고 그리고 그 프라이어리티를 누군가 이제 옆에서 설정을 해주고 그 프라이어리티가 먼저 제대로 돼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단계별로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선시되게 준비가 돼야지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저는 그게 실은 2년으로 프리 과정을 실은 2년으로 하냐 그게 아니면은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뒤로 밀리게 되면서 이 과정이 3년으로 늘어나고 나머지 1년 동안 좀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 졸업과 아니면은 이런 그 뒤에 결과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일렉티브 수업들로 그 과정을 채우게 되느냐에 비용적인 측면 또한 고려를 해볼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련해서 정말 네, 미리 저는 실은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약대에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액티비티, 미국 약대를 위한 액티비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액티비티는 이제 미국에서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치대, 수의대 목표하는 학생들이 주로 했던 부분들인데 요즘에 이제 미국의 약대들도 점점 학부에서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GPA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입학사정관들의 기준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약대용 액티비티의 기준 보면 세 가지인데 쉐도잉, 클리니컬 리코드, 봉사활동, 발런티어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쯤은 보통 이제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닥터 쉐도잉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미국 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쉐도잉이 완전히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 그 중요도는 제일 1순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쉐도잉이라는 건 보통 이제 병원에서 뭐 의사의 환자 진찰, 검진 등을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 없고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의사가 아니라 그 파마시스트 약사 쉐도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학교 주변의 약국에 가서 학교 주변에 있는 약국 약사를 통해서 쉐도잉을 경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약사 쉐도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국에서 뭐 병원일 수도 있겠지만 각종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또 어떤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지금 현재 미국 약대 좋은 상위권 약대 재학생들 아니면 졸업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학교마다 입학 사정관마다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근데 봉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뭐 널싱홈처럼 요양원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급적 메디칼 관련된 환자가 있는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미국을 처음 접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적응도 막 쉽지 않아서 헉헉거리는데 그 상황에서 스스로 이런 액티비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찾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학교에서 그 본인이 입학한 학교에서 프리팜 커뮤니티 자체에서 이제 어드바이저 교수님한테 이제 조언을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프리팜 동아리 프리팜 클럽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클럽에서 실은 주관을 하는 이제 어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그곳에서 현지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뭐 쉐도잉 또는 클리니컬에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실은 한국에 나와 있는 시간이라든가 여름방학이나 이런 시간에 나와 있게 된다라면은 그 시간 동안에 연계되어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실은 이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네. 이 시간들을 경험을 하고 채워주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네. 가급적이면은 현지에서 하는 게 좋고, 또한 현지에서 하면서도 또 방학에 와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방학에 와 있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중요한 건 꾸준함을 보여주고,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그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메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봉사활동이라든가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를 만드는 게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까요? 미국에서? 아, 네,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네. 아, 네,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미국 약대 섹션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현재 학생의 학력에 아니면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미국 약대 진학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학부를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학생들 입장에서 미국 약대 가볼까? 어떨까? 근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추천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학생이 현재 미국의 학부 1학년일 경우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BA가 있고 BS가 있죠. BA, 성향의 어떤 쪽에 학부를 다니는 학생, 그다음에 이제 BS 학생이 있는데 BA 트랙일 경우에는 이제 뭐 사이언스 전공이 아닌 관계로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 거의 대부분 뭐 이수할 기회 자체가 없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과감하게 BA, BS가 아니라 프리팜 트랙을 제공하는 학부로 다시 신입학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제 1학년인 경우에는 1학년이기 때문에 편입학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는 BS로 가는 게 좋은데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난 약대를 가는 게 더 제일 중요해라고 하면 프리팜 트랙으로 최단 시간 내에 가는 게 가장 뭐 확실하지 않겠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그 프리팜 트랙으로 다시 신입학하는 게 보통 이제 SAT 시험 보거나 이제 뭐 과거 SAT 점수 받고 다시 학생이 커먼 앱을 통해서 어플라이 해야 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을 텐데 뭐 특히 이제 약대나 의대, 치대에 위해서 프리팜, 프리메드 트랙은 이제 보통 아시죠? 소수의 학생들만 대부분의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재입학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참고로 저희 이제 판매드랩에서는 미국의 이제 여러 학부들과 제휴협약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협약 관계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렇게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할 수 있는 유학생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GPA나 내신 성적, 그리고 영어 공인 성적만 갖고도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현재 그 BS 트랙 1학년의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나누실 텐데 방금 BA에 있던 학생들처럼 프리팜 트랙으로 다시 가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BS에서 조금 더 다니고 지금 과목들을 이수하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다른 트랜스퍼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니면은 약대로 곧바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BS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그 루트가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션 선생님 보실 때는 이 1학년 그 입학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지금 1학년인 상황에서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펀디로서의 결정을 지금 내린 상황이라면은 최대한 빨리 실은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움직임을 해야 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현재 학생이 2학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똑같아요. 비슷하죠. 학생이 BA 트랙에, BA 쪽의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관련된 과목 이수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녔던 것들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프리팜으로 신입학을 해서 나중에 팜디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BS일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프리팜 트랙으로 다시 신입학한다. 그래서 팜디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그 학교에서 계속 다니고 준비를 하다가 팜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수 과목들이 틀리다, 안 맞다. 뭐 예를 들면 지금 BS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엔지니어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수 과목들을 아까 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커뮤니티 컬리지 통해서 이수 받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채워서 팜디로 갈 수 있다. 근데 많이 복잡하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6년 통합약대 말씀드렸죠. 그래서 6년 통합약대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6년 통합약대 3학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함기, 본과 1학년이에요. 그래서 BS에서 충분히 그 필수 이수 과목만 만들어 놓으면 곧바로 팜디로 입학할 수도 있고 팜디 바로 직전에 예과 2학년으로 트랜스퍼 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일단은 저희 그 판미드랩에서 저희가 또 MCPHS 미국 통합약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대죠. MCPHS하고 이제 협약을 통해서 약대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입학 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보실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이 이제 그 3학년일 경우에요. 그 3학년일 경우에는 여기 BA는 똑같습니다. 프리팜 트랙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3학년일 경우에는 지금 그 사이언스 과목이 모자라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MCPHS 같은 약대 2학년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사이언스 과목들을 채우고 팜디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그 기본적인 사이언스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입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이 있고요. 지금 이 BS 같은 경우에도 2학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BS 학생들 중에서 지금 3학년인데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을 거의 다 만들어 놨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팜디 그 통합약대 3학년으로 트랜스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션 선생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2학년, 그 다음에 이번에 3학년, 이런 그 편입이나 아니면은 뭐 프리팜 트랙 이렇게 다시 입학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실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MCPHS는 굉장히 네, 학생들 선호도가 좋은 약대죠. 굉장히 선호도도 좋고 한 상황에서 MCPHS로 편입해서 약대 과정 거치고 하면은 실은 미국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평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준비 학생 학업 전략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 미국 의대나 치대의 경우 이제 흡사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국 약대 섹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은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미국 의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제 그 BS일 수도 있고 프리메드 트랙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학하고 학부에서 4년간 그 의대 입학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이제 그런 의대 입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당연히 필수 이수 과목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GPA 그리고 뭐 쉐도잉이나 클리니컬 리커드 봉사활동 같은 액티비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4학년 전에, 이제 의대 전에 멤캣 시험을 보죠. 뭐, 치대 같은 경우에 DET겠지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의대 입학을 하고, 2학년 마치고 USMLE 스텝 1, 2, 그 다음에 4학년 마치고 스텝 3, 그리고 이제 레지던시 과정을 거친다. 뭐 이래서 이제 진행하는 것. 이 프로세스는 아마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치대 쪽이죠. 그래서 치대도 의대와 동일하게 4 플러스 4 개념이다. 그래서 의대, 치대, 수의대 모두 4 플러스 4죠. 대학원 개념으로 해서 학부를 졸업하고 그렇게 가는 개념이죠. 그리고 중간에 DET 시험 보고 덴탈 스쿨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 시험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의대나 치대에 입학을 위한 요소들을 좀 보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시대도 거의 비슷하죠. GPA, MCAT 또는 DAT, 액티비티, 뭐 인터뷰 에세이, 그다음에 의대나 치대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좀 보면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과 거의 비슷하죠.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제네틱스가 있다든가 뭐 저기 피지올로지 이런 것도 다 똑같지만 뭐 사이콜로지도 있고 뭐 이제 바이오스탯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추가되는 과목들이 좀 있긴 있죠. 치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몇 가지 빼놓고는. 선생님, 그, 이제 약대 필수 이수 과목들과 비교할 때 의대나 치대에서 추가된 필수 이수 과목들 난이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그리고, 의치대 필수 이수 과목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수하는데 보통 이제 몇 학기, 몇 학년까지 진행이 될까요? 우선 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실은 소시올러지와 휴머니티 그리고 사이콜로지가 MCAT 과목 중에 하나인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 과목으로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게 의사들은 이제 실은 의사와 치과 의사가 그냥 이제 약을 프레스크립션만 이제 처방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와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소양과 얼마만큼 그 사람 대 사람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유해 시험이 다시 이제 MCAT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하는 데만도 이제 충분히 새롭게 지금 나와 있는 과목들도 1년은 이제 걸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2학기 정도는 이제 소요를 할 거고, 그리고 이 과목들을 공부하고 이수하는 데 있어서 과목 자체의 난이도를 실은 하나하나씩 보자면 예를 들면 사이콜로지라든가 소시올로지 그리고 바이오스 칼큘러스들 미국에서는 실은 미적분이나 이런 미국 수학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목들을 하나하나가 시험에 나오거나 MCAT에 나온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바탕으로 실은 하나의 커다란 패세지가 나오고 그 커다란 패세지에서 얼마만큼 크리티컬 싱킹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얼마만큼 실은 이 총체적인 전반적인 그 한 학생이 그 머릿속에 그 핵심적 사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의대 입학 요소 두 번째 MCAT이죠. 많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MCAT이라는 이야기 뭔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MCAT이 이제 의대 지원할 때 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또 크죠. 그래서 물론 학점이나 이제 봉사활동, 뭐 추천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MCAT 점수가 안 좋으면 뭐 그 그림자에 가려지기 때문에 MCAT 무조건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제 MCAT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소위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GR이라든가 GMAT이나 DAT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소문이 이미 나 있고 여기 MCAT에서 다 아시죠? 카스 영역, 독해 지문은 거의 뭐 고난이도의 이제 인문,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 지문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도 평소에 이제 흔하지 않게 접하기 어려웠던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선생님, 보통 이제 ES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MCAT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말 제대로 의대를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실은 MCAT 공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트랙 밟는 친구들은 MCAT을 대학교 3학년이 끝나고 봐요. 3학년이 끝나고 본 다음에 그 나온 점수로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대학교 4학년이 지나기 끝날 때쯤은 대학원에서 실은 이미 그 애드미션을 받은 상황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은 그거는 가장 뭐랄까 실은 최상위의 방법이죠.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은 뭐 중고등학생 때부터도 미국에서는 상류층 백인들이라는 친구들은 준비를 해서 해야지 그런 루트 트랙이 좀 가능한 편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는 그렇죠. 대부분은 실은 네, 네네 대학교 3학년, 4학년에 많이 보는 편이고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하고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점수로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결국 1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갭이어 가지면서 시험 보고 점수하고 에세이 쓰고 이러고 한 다음에 진학을 하는 것도 저는 실은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네, 거는 네. 말씀하십시오. 준비를 하는 것은 실은 이제 계속해서 결국 천천히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핵심적인 사고 능력과 가장 어려운 시험이 맞기 때문에 LSAT이라든가 그런 로스쿨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본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는 작년 2022년도 지금 의대 입학생들 기준의 통계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좌측 바를 보면은 이제 MCAT 스코어별로, 그다음에 세로 쪽 바를 보면은 GPA인데, 예를 들면은 GPA 3.79이면서 MCAT이 517이었을 경우에, acceptance rate가 83%였다. 이건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80% 이상의 합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 이거는 물론 이제 유학생 기준이 아닙니다. 전체 입학 확정생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뭐 여기 코카시언도 있고 다 섞여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영주권자도 있고 뭐할 텐데 3.4, 3.5일 경우에도 MCAT이 만약에 517 이상이었으면은 그래도 합격 가능성 확률이 62%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물론 내가 MCAT만 잘 본다고 해서 또 특히 내가 유학생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도 잘 안 맞긴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해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GPA는 높은데 MCAT 상태가 안 좋다. 아니면은 반대로 MCAT은 잘 보는데 과거 GPA가 별로 좋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무조건 안 되는구나라고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끝까지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션 선생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뭐 미국에서 이제 메디컬 스쿨에 대해서 쉐도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강조하지만
정말 솔직히 중요한 건 정말 GPA와 MCAT 점수거든요. 그게 돼야지 실은 그 다음에 뭐 슈도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미국 약대를 위한 액티비티 자료 거의 비슷하죠. 이제 미국 의대 치대 또 하나 입학 요소 이제 액티비티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이제 액티비티 역시 세 가지 그 약대 쪽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기 의사 쉐도잉이 있고 각종 클리니컬 리코드,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대 쪽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약대는 보통 50에서 60시간, 6, 70시간 정도이면서 이게 일종의 가산점 개념으로 보통 상위권 약대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죠. 이게 없으면 거의 힘들죠. 거의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300시간, 350시간 가까이 이런 것들을 크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의대나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부 과정에서 액티비티를 약대 쪽을 준비하는 학생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선 여기도 실은 이제 프리메드 클럽에서 보통 이제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프리메드 클럽 자체가 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프리메드 클럽에 가입을 했었을 때 그쪽에서 이제 그 학교랑 연관되어 있는 쉐도잉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클리니크 할 수 있는 것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액티비티가 없이 갑자기 MCAT을 치고 갑자기 뭐랄까 이제 의대를 준비해서 의사가 된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난데없이 이제 이렇게 했다. 근데 거기에서 메디컬 스쿨에서 액셉트를 해준다. 그러면은 실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학점과 정말로 높은 MCAT 점수가 있어서 아, 이 사람은 그냥 그 지적 능력만을 보고도 그냥 이제 우리가 받아줘야겠다라고 평가를 내려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지적 능력으로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실력보다는 좀 더 하향 지원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학부생이 의대나 치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학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졸업 후에 갭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F1 비자 만료도 있고 그래서 갭이어를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의 기준을 보면 보통 이제 3학년 때까지 최대한 필수 이수 과목들을 마무리를 지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부터 저희 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준비할수록 좋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이 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2, 3학년 때 이후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적어도 3학년 때부터 4학년 전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정말 올인해서 MCAT이나 DAT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 2, 3학년 이전에 이때 필수 이수 과목들은 최대한 좋은 GPA를 만들고 액티비티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년 입학 전부터 학부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으로 1학년, 2학년 과목들을 미리 공부해 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이렇게 볼 텐데요. 전 선생님 이 지금 학년별 플랜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메디컬 스쿨 덴탈 그리고 실은 파머시까지 포함을 해서 이건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어, 이 학교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경쟁을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다들, 지금 굉장히 실은 이런 제너럴 케미나 제너럴 바이오, 오가닉 케미랑 친숙한 학생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허덕이면서, 아, 나 제너럴 케미 A 맞았어, 제너럴 바이오 A 맞았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있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에이싱을 하고 내가 리드를 하고 내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캠 내용과 바이오 내용, 얼가닉 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의 렉처를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 이렇게 강의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맞춰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고 그냥 허덕이면서 갔었을 때는 그런 레벨로는 실은
MCAT 점수가 2어 3 아니면 4학년 됐었을 때도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게 그만큼의 실은 그만큼의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시험이고 어떤 수업을 들어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공부해서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에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 갖다 쌓는 느낌으로 공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설명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이 학부 졸업 후에 갭이어 기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요즘에 갭이어를 워낙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보통 갭이어 때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갭이어 때 학생들 중에서는 포스트백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우선 갭이어 때 얼마만큼 실은 그것도 저는 이제 상담을 먼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랑 이런 정말 그 입학 과정과 그 대학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떠한 인지상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단체 또는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준비해야 되고 본인이 집중해야 될 것에 어떤 사람은 MK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스펙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남들이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는 생각보다 본인이 이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눈앞에 닥쳐왔었을 때, 내가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없구나. 내가 했었던 게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구나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랬었을 때 실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플랜 단계와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떻게 내가 뭘 해야겠다를 할 때에 있어서는, 그때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개비어처럼 큰 시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텀은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갭이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의대를 위한 갭이어도 뭐 그렇고, 이제 뭐, 그때 할 수 있는 포스트백도 의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학생일 경우에, 한국 유학생일 경우에 이렇게 BS나 프리메드 트랙에서 4학년까지 제대로 의대나 치대 준비를 못했다. 일부 이제 더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졸업은 앞두고 있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생 F1 비자 만료 때문에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한국에 와야 한 상황에서 메디컬 스쿨 쪽에 준비를 해야 한다라면은, 음, 저는 단 한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면은 실은, 그 프로그램을 듣는 것보다도 MCAT에 올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공부를 하면서. 왜냐면은 어차피 GPA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포스트백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그 GPA가 개런티 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MCAT 점수를 근데 그 시간대 내가 510점인데 520점 이상을 올렸다? 그러면은 실은 애드미션 확률은 한국에 와 있으면서 한국에서 그 관련된 어떤 그 봉사활동 아까 말했던 쉐도잉이랑 이런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랑 이제 계속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MCAT 점수를 올려놨었을 때 그게 실은 다른 어떤 옵션보다도 애드미션 그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수의대 쪽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의대하고 치대는 같이 묶어놨는데, 수의대는 의대 치대에서 좀, 묶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놨습니다. 그게 수의대는 의대 치대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 4 플러스 4도 거의 의대 치대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프리벳, 예과,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같은 프리벳 트랙 아니면 BS로 갔다가 이제 수의대로 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프리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 여기 맞추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 3.6, 3.7 뭐 이 정도 의대 치대보다는 약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그다음에 인터뷰 에세이, 베테리너리 스쿨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VCAT, GRE, MCAT이 있는데 수의대 입학 시험이 이제 원래는 VCAT이 있고 GRE가 있고 MCAT으로 대처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거는 2022년 작년 하반기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게 뭐 불법 위법이다 이런 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거의 지금 현재 계속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수의대 90% 이상이 입학 시험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없고 그 이 네 개만 존재하는데 문제는 시험이 없어진 관계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당연히 1번과 2번이 더 강화됐겠죠. 어떤 결정을 하기에 학생을 선택할 때 그렇기 때문에 GPA와 이제 액티비티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을 보면 이제 GPA 3.6, 3.7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다 똑같죠? 젠캠, 젠바이오 다 똑같은데 두 과목이 좀 틀려요. 이건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과목이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무기화학이죠. 그다음에 지올로지, 동물학, 애니멀 뉴트리션, 동물 영양학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수의대 중에서 이 과목이 선택 과목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꽤 많은 수의대에서 이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은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좀 낯설죠.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지올로지, 애니멀 뉴트리션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학부로 입학할 때 그 학부에 수의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게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다른 학교 가서 들어보고 와야 되니까. 선생님, 여기, 저도 좀 낯선데, 올가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에 비해서 이 인올가닉 케미스트리라는 건 어떤 과목이고,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그 유기화학 말 그대로 생명체랑 좀 더 관련이 많고요. 실은 올가닉이란 말이 카본 베이스드, 즉 탄소를 바탕으로 한 몰레큘들을 중심으로 한 화학이라는 건데,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정형화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이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고 어떤 것과 어떤 거리 합성을 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외워야 할 그 어떤 케미컬 리액션들이 정해져 있는 편이고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놀가닉 케미스트리는 말 그대로 탄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화학 물질들 좀 더 이제 기억체들과 관련되어 있고 공업력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들 뭐 석유화학도 어느 정도 연관될 수 있고요. 이런 류의 화학들이 이제 이놀가닉 케미스트리로 묶여 있는 거라서 학교마다 조금씩 커리큘럼이 살짝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가르치는 교수님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적을 두냐, 뭐 좀 전자기에 따라서, 이제 전자의 자극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화학에 이제 중점을 두시냐, 그렇지 않으면 광물의 물질, 어디에 따라서 이제 중점을 두시고 렉처를 진행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치자면은 실은 인올가닉 케미스트리가 좀 더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좀 더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메디컬 쪽을 계속 했다 보니까 인올가닉 케미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친숙하지가 않아요. 이 이놀가닉 케미스트리가 일반적으로 BS 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다 거의 대부분 다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인가요, 이게? 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모든 학교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올가닉 캠은 교수님이 두세 분이 있으신다고 했을 때 인올가닉 캠은 한 분 정도 이렇게 있으신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주류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해서 최대 한 이제 GPA를 뭐 3.7 이상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미국 수의대에 입학을 해보면 예상외로 수의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수의대학원 학생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보통 이제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 관련된 어떤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다가 수의대학원으로 오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충분히 이제 경험도 쌓고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의대 진학을 위해서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지금 션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가 인월관이 개설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수의대 입학을 위해서 이제 액티비티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부 재학 중에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내가 BS를 다니면서 이런 과목들도 수강 신청할 수 있는지 부분들도 같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일반적인 BS 학부에서 본인의 어떤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 이제 이놀가닉 케미스트리라든가 여기 보시는 주올로지 아니면 애니멀 뉴트리션 이런 과목들까지 다 수강 신청을 해서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만일에 이제 학생이 수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재학 중인 학부에 수의대 필수 과목,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과목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든가 그래서 그 과목을 꼭 들어야 돼, 내가 수의대를 가기 전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과목들은 보통 커뮤니티 컬리지에도 개설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뭐 주얼로즈라든가 그것도 계절학기에 들어야 되잖아요. 서머나 윈터에. 그럴 경우에는 실은 난감해지죠, 굉장히. 네.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네네. 좀 별로 이렇게 네.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수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까다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학부를 입학할 때 프리벳 트랩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가장 유리할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입학하려는 학부의 그 유니버시티에서 수의대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 이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대를 의대나 치대, 약대에 비해서 학부 재학생 때 갑자기 나 수의사가 되고 싶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수의대에 대한 생각은 미리미리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이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봉사활동 이제 그 액티비티가 있는데 좀 특이하죠. 여기는 닥터 쉐도잉이나 아니면 뭐 파마시스트 쉐도잉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동물 관련 봉사활동, 동물 관련 의료시설에서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디칼 쪽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단순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동물하고 그냥 같이 노는 정도? 아니면은 뭐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션 선생님은 이제 메디칼 쪽이시기 때문에 이 수의대 쪽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 있긴 한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부 재학생들이 특히 이제 병원도 아니고 일반 병원도 아니고 약도 아니가 이 동물 관련된 경험을 만들어야 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액티비티에 대해서 서치를 하고 행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베이스콜이라는 게 그렇게 막 많이 실은 잘 알려져 있다거나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팔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웰노운 정말 이런 건 아니어서 저도 이제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이제 유기견 센터라든가 동물병원들 분명히 관련된 활동을 이제 경험을 미리 해서 결국 봉사활동의 목적은 내가 나중에 이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과연 난 이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일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그리고 그 경험 자체가 에세이에 녹아나야 되거든요. 그 경험 자체가 에세이에 녹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입학 관련해서 애드미션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중요한 좀 더 잘 아는 사람들 이제 관련해서 좀 연구가 되어 있고 관련해서 잘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때문에 조언을 구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에 대해서는 이제 섹션별로 설명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판메디랩에서는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학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미국 약대 입학 전 준비부터 이제 약대 과정, 약사 시험, 최종적으로 취업에 대한 컨설팅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는 이제 또 약대가 아니라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을 위해서 각 단계별로 저희 홈메디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준비하는 판메디랩의 선생님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직 미국 약사분들도 계시고 미국 의대 출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의 의치학대 수의대에 입학을 최대한 도와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미국 의치학 때 준비하는 학부 재학생들을 위한 세미나가 모두 끝났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영상 보고 계시는 이제 의치학 때 준비하거나 관심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학생들 위해서 한마디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에서 좋은 상위권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3, 4학년 때 진로를 바꾸면서 원래 약간 좀 연구직으로 가려고 하다가 의대를 희망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런 케이스였어요. 부모님은 이제 이 친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친구 본인은 누구나 그러거든요. 이제 누구나 다 MCAT을 하고 메디컬 스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약대도 그렇고 덴탈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게 너무 자기한테 어려운 길이고 이게 특히나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고 레딧을 보고 해커스를 찾아보고 이런 인터넷에서는 안 좋은 피드백이 훨씬 더 많고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어서 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최대한 이걸 미루고 싶어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 그 친구를 만나보고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를 듣고 성적을 보고 했었을 때 이 친구는 충분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만나서 MCAT을 이제 봤었을 때 처음 이제 프랙티스로 본 게 500점 뭐 후반대 506에서 9점 이 사이였는데 이제 시험을 보기 전까지 봤었을 때 520점이 넘는 점수까지 두 달 만에 실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줘서 올렸다기보다는 그만큼의 원래 잠재력이 있었던 친구고, 그거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충분히 생각보다 학생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치학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부담 없이 질문을 하시고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실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잘 많이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은 케이스를 보아온, 여기 이제 전문가, 여기 이사님과 함께, 또 이제 저와 함께 문의해 주시고 같이 알아봐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길게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의치학대 입학을 통해서 미국 약사, 의사, 수의사 이런 분들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죠. 그리고 쉬운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 또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또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세미나 영상, 미니 세미나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와 저희 션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좀 도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최대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어떤 컨설팅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장시간 동안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